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세기준법 기출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기출문제는 2020년 공명의사 1차 국세기준법 문제입니다.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지금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 안 되는데 이거는 제외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는 국세기법 2조 9호에 나온 지문입니다. 2차 납세 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건 정의 그대로 나온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납세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 각각 송달해야 된다. 네, 납세 고지이기 때문에 고지에 대한 서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에 각각 송달합니다. 이것은 조문에 있는 문항 그대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4번 세무 공무원이 국세 가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 하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법에 있는 것은 먼저 세법을 적용하는 거고 세법에 없는 거를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맞는 문장입니다. 5번은 제2차 납세 의무자로 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을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다 이 지문이 다 이제 법 조문에 있는 거를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험 공부만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을 좀 바꾼 겁니다. 미스 프린트 됐는데 1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다음 이제 국세와 다른 채권에 관한 관계입니다. 국세 우선권에 관한 문제고요. 1번 먼저 질문 보겠습니다. 경매 절차에 따라 자산을 매각할 때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국세가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국세에 우선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비용 업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 의무 확정일 전에 저당권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 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말이 좀 끼는데 납세 의무 확정 전 저당권하고 국세 중에 어떤 게 우선하냐를 이제 묻는 겁니다. 확정일 전 저당권이 먼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게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보다 빠른 날짜에 저당권이 빠른 날짜이기 때문에 담보된 채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소득세가 담보된 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고요. 빠른 날짜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비,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체납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비,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을 징수한다. 이거는 이제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국세가 먼저 우선되는 겁니다. 먼저 하는 게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 확정된 국세비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을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 2차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이제 사업 양도에 대해서 2차 납세를 지는 거지 재산을 양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사업 양수입니다. 사업 양수.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업 양수고 사업 양수 재산은 사업 양수보다 작은 개념이고 더 포괄적인 개념을 해야지만 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거는 법지문은 아니고 이게 단어를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잘 개념을 모르시면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5번은 납세자가 국세비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 담보 자산으로서
국세비 체납 처분 징수하였다. 이건 좀 맞는, 이거는 좀 틀린 거죠, 이것도. 법사위 전이니까 전인 거는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이제 그 법 조문에 있는 그 문항을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 4번을 이제 단어를 좀 바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이제 그 다 외워야 되는 거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가산세 중에서도 이제 개념을 좀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외워야 되는 거는 뭐 시험 보기 전에 외우시면 되고, 이 3번 문장은 그나마 이제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장이어서 외우는 것보다 좀 나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산세 옳은 거 물어봤는데, 가산세는 국세 세목으로 하고,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감면돼서 포함한다.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이제 가산세는 본세가 있고 관련된 가산세가 있는데, 이 각각이 독립된 세금입니다. 각각 독립된 세금에서 본세를 불복할 수도 있고 가산세를 불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세가 감면될 때 가산세가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세와 본세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개념만 아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틀린 걸 알 수가 있고, 이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가세 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부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기본적으로 국세 부과하는 법입니다. 물론 그 신고도 허용해주지만 기본적으로 국세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는 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틀린 문장이고, 3번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가세 표준을 가소신고한 경우 가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릴 수 없잖아요. 이거는 기본, 이것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많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 확정이 돼야지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신고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돼야지. 그리고 이제 가세 요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는데, 가세 요건이 확정돼야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세 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적으로도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장이고, 실제 이 문장에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거고. 4번 보시겠습니다. 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납부지원 가산세에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문장에 그대로 납부지원에 해당된다고 이제 포함되어 있고, 임의자가 이제 사업자가 환급받은 경우 이 사람이 환급받으면 안 되는데 환급받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5번 법령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지휘 해신 등에 따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가세 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맞는 거죠. 이건 뭐냐면 보시면 우리 세법 국세기본 기본 원칙에 신의성실성의 원칙이 있어요. 서로 간에 신의치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치기 원칙에 따라서 세법 해석을 믿고 한 겁니다. 믿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외울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씩 외웠으면 하나씩 다 못 외울 수가 있으면 이제 기본 세법에 대한 기본 마인드 가지고 이제 접근하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하나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세법의 뼈대를 자꾸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거 어차피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세 구제제도, 조세 불복에 나온 문제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거고요. 1번은 조세범 절차법에 따른 통보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또는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맞는 문장이고요. 이것도 이제 법 조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세법에 따른 국세천정 해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의신청은 주로 이제 관할 세무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세천정 해야 될 거를 관할 세무서한테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할 수 없는 거고, 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사청구는 심각한 재산을 입은 경우에만 집행 결정할 수 있다. 요게 조금 헷갈리게 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왜냐면 이게 좀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심사청구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지만 심각한 재산을 입은 경우는 집행정지할 수 있다. 있는데 그 세법은 좀 더 그 뭐랄까요 그 납세자한테 좀 좋은 방향을 해서 입은 경우가 아니라 예상 경우 심각한 재해가 예상될 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상할 때 집행정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입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예상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좀 정확히 외워야 되는 거니까. 4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관한 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심사청구하고 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재조사 결정을 내려서 막 하는데 그거를 기다려서 또 이제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심사청구 했는데 재조사를 한 거예요. 재조사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후속 절차가 다시 이제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시 바로 소송할 수가 있어요. 요 얘기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가세전 정부 심사 청구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맞는 문제. 이 보시면 이것도 중요한 문장, 5번도 중요한 문장, 이것도 기본 문장, 이것도 중요한 문장. 이렇게 이 문제 스타일을 보시면 1, 2, 4, 5번은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요한 문장인데 3번 같은 경우는 그다지 중요한 문장 아닌데 이렇게 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1, 2, 4, 5번이 정확히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메인이 1, 2, 4, 5번인지 3번을 정확하게 외우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네,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무조사는 요즘에 많이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고요. 세무공무원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세무조사는 조세범 절차법에 따른 조세법칙을 포함한다. 이게 맞는 문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국세 한국금액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위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재조사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국세 한국금 결정을 하다니까 당연히 재조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는 검사, 조사 또는 제출 요구가 없다. 이것도 이제 맞는 거죠. 중지는 완전히 다 모든 게 이제 스탑인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이제 그 안 쓴 기간만큼만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세무조사는 세무통합하여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세무통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 나올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거래가 이제 소득세도 있고 부가세도 있고 뭐 여러 세목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나올 때 그걸 다 같이 봐줘야지 납세자한테 좋잖아요. 한 거래에 대해서 올해는 뭐 소득세, 내년에는 부가세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번 같은 경우 5번은 이제 세무공무원은 납세 관리는 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보시면 누구한테 통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외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통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문 자체는 좀 쉽게 나온 겁니다. 이건 예외 세무조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통지를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이거는 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지하지 않습니다. 올해 2022년에 이제 공인회사 1차 국세기준법 문제 5문제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뭐 평이한 문제는 아닙니다. 평이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